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가 아닌 살기 좋게 고쳐 사는 방식의 도시재생이 주목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은평구 응암 3동 달해마을도 그중 한 곳이었는데요. 최고 35층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촌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벽돌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이 대부분이고 경사가 심해 보행 환경이 열악합니다. 도로변의 상가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재개발 이슈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구도부들도 포기를 했고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인 거죠.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가 수재민들이 온 곳이라서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천막 치고 살다가 이제 빌라 업자들이 영가로 싸게 지은 빌라다 보니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81.9%가 재개발 찬성을 했습니다. 현재 응암 3동 일대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림시장 주변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755번지 일대는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는 가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촌이 됩니다. 최고 3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기반시설로 공영주차장과 공원, 복지시설이 마련됩니다. 재개발은 755번지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구역 모두 1년 안에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시간과 싸움이잖아요. 당장 언제다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면 1년 정도는 조합 설립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구지정 요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중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고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 Y교육박람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를 주제로 6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과 전국 청소년 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와 키즈플레이존 등이 운영됩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양천공원에는 지름 3m, 높이 3.5m의 지구본이 설치돼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은평구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회는 구 의원을 포함해 관광, 문화,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은평구 관광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북한산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과 올해 문화관광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의 외로움 상담 서비스가 운영 한 달 만에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예방센터는 지난 4월부터 외로움 관련 상담을 시작한 결과 지난 8일까지 3,088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 3,000건을 한 달 만에 달성한 것으로 하루 평균 70건의 상담이 진행된 셈입니다. 상담 유형별로는 외로움 대화가 1,394건으로 45.1%로 나타났고 정보 안내 상담이 1,337건으로 43.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59%로 가장 많고 청년 32%, 어르신 8%, 청소년 1% 순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전자, 방문, 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폭행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청은 전학 처분 결과를 학생과 교사에 통보했으며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10일 수업 도중 휴대전화 게임을 지적하는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천원주택은 전세임대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매입 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직접 인천 지역에 원하는 매물을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첫날 신청 현황을 보면 오전에 83가구, 오후에 86가구 등 170가구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매입 임대 형태의 천원주택 접수 첫날 수백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 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입주 신청자 3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점세임대 지원이 줄어든 이유로 지원 한도액 최대 2억 4천만 원 중 입주자 부담금 20%인 4,8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아직 첫날인 만큼 지원 현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16일까지 전세임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당첨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차기 정부의 숙제 중 하나인데요. 글로벌 위기 속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산단을 살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경제 분야 현안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으로 지역구를 비롯한 여러 현장들 살펴왔습니다. 무엇이 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였습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인력 공급에 이제 문제가 있고,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 수출 이거에 대한 적절한 제어.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 금융의 확대가 좀 필요하죠. 다양한 요청이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추격,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리더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국가산단 혁신을 위해서 이른바 지역산업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 주로 담은 건가요? 예, 지역에 있는 오래된 산단들은 전통 제조업들입니다. 세월이 40년, 50년 지나면서 이미 노후 산단이 되었는데 청년들마저 떠나버리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단들을 빠르게 디지털 전환도 하고 AI 전환도 하고 그린 전환도 시키고 또 여러 첨단 산업이나 신산업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고 머무르고 결혼하고 뭐 아기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주택의 문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앞서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보류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올해 초에 심사를 하면서 창원국가산단은 보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광산이 발견이 됐다.
아니 그 광산은 100년도 더 된 건데 일제가 우리 자원수탈 목적으로 했던 거고 진짜 그게 문제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느냐 그걸 제가 강력하게 따졌던 거고 정치적 문제는 전혀 없다. 오로지 그런 실무적인 문제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빨리 서류 제출하고 보완대 정리하면 통과될 거로 봅니다. 이거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선 앞두고 있는데 정책 과제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너무 많습니다. 뭐 자잘한 지역의 문제도 수없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마창대교 통행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거든요. 킬로미터당. 이제 그런 거를 대폭 인하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방위산업을 더 고도화해서 미국, 러시아를 이어서 세계 3위의 패권국가로 갈 걸 우리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 패권, 특히 AI라든지 미래 기술이죠. 반도체는 뭐 계속 미래 기술인 것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율주행 온갖 것들이 우리한테 과제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술 패권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앞으로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그런 멋진 선진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건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건설 기업들은 여전히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3월보다 6.7포인트 오른 74.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업 설문을 통해 산출하는 경기 실사지수가 100 아래인 경우는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을 경우는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4로 전달보다 11.1포인트 올랐고 지방도 63.2로 전달보다 7.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부터 5년간 인천 청년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제2차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13일 관련 착수보고회를 열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 복지, 참여 권리 등 인천시 청년정책 관련 부서와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와 청년정책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자립과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유기농 벼종자 36톤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3월 20일 참드림 추청 등 2개 품종 40톤 생산 대행 계약을 하고 양평군 용문면과 지평면 일대 2개 채종단지 8.8헥타르에서 수확한 종자 가운데 36톤을 선별했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벼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유기농 벼종자 채종단지를 선정해 종자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기농 벼종자 447톤을 생산해 8,000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20일 보라매 공원에서 개막해 오늘 10월까지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서울 그린소울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서울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학생과 시민기업과 기관 등이 조성한 111개의 정원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